자, 2025년 4월 23일 수요일입니다. 녹음되어 있는 만화클래식 망가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랜만에 모인 느낌이 드는데요. 진현, 전현, 정다빈 PD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현님, 제가 없는 동안 녹음하실 때 제 얘기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성인수 억텐이다. 아 맞다, 그런 이야기도 했었지. 그거부터 시작해가지고 역시 진행자가 바뀌니까 차분해지고 분위기 좋다 이런 거부터 시작해서 맞아요. 그때 진짜 좋긴 했어요. 네. 외계인한테 잡혀갔다는데 신경도 걱정도 안 해주고 다른 얘기만 막 계속하고 그래서 제가 다 듣고 있었어요, 전우님. 너무 좋았습니다. 다시 보고 싶어요. 저렇게 작가님 너무 좋습니다. 저렇게 얘기하니까 할 말이 없네요. 자, 전우님 이제 점점 갈수록 네. 약간 하와이나 오키나와에 여행 간 그런 분위기가 나는 수염과 부수수한 머리와 그냥 티셔츠를 입고 있을 뿐인데. 그게 그거야. 표정도 되게 좋아지셨고. 네. 저 날씨가 4월 저 4월 생일이기도 하고 4월이 와야지 좀 에너지도 생기고 기운도 나고 뭔가 할 의욕이 나는. 생일이 언제세요? 4월 10일이었어요. 10일 지났잖아요. 네. 지나갔구나. 네. 그래서 요즘은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요새 뭐 드러낼 만한 거는 뭐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은 있잖아. 근데 뭐 이것저것 많이 하면서 네네. 지냈고요. 네. 뭐 인스타에도 올리기도 했는데 제가 리터에 네. 잡지에 이름이 실렸다. 리터라는 잡지에. 네, 그 무슨 문학 잡지인데요? 잡지죠. 네, 문학 잡지죠. 그 민음사에서 나오는. 네. 아시는 분은 다 알죠. 왜 실린 거예요? TRPG에서. TRPG를? TRPG를 해서. 네. 그럼 뭐 좀 설명해줘요. 그래도 혹시 알아요? 이거 듣고 살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관심 있으신 분도 있을 수도 있죠. 사면은 돈 좀 들어갑니까? 저는 상관없죠. 그러면 그만합시다. 민음사가 잘 되는 게 더 저의 즐거움 아니겠습니까? 뭐 원래 그런 잘 관계셨어요. 빨리, 알겠습니다. 네, 어떤 잡지인데요? 그 53호 그게 이제 두 달에 한 번씩 나오는 잡지인데 53호에서 그 게임할 결심이라는 주제로 커버 스토리를 이 소설가 분들이나 아니면 뭐 평론가 분들이나 이제 편집자 분들이 게임과 관련된 주제로 뭐 창작자들이 게임하는 어떤 심정이나 이런 거를 커버 스토리로 다루셨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그 편집자 분께서 TRPG를 뭐 이렇게 한번 담아보는 거 이거를 기획으로 했었고 어떻게 좋다. 하다가 그 저희 이제 연두 PD님께서 네. 또 TRPG 저희랑 같이 이렇게 참여하시기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또 이렇게 점점 이렇게 그래서 제가 어느 날 보니까 민음사에 가 있더라. 아니 이번에 두 분이 네. TRPG 관련해서 심도 깊은 대화를 막 나누시길래 네. 제가 무릎 꿇으면서 나 거기 관심 많다. 네. 끼워달라. 나를 한번 끼워달라. 네. 내가 웬만하면 잘 안 움직이는데 한번 움직이면 이제 봉황처럼 날아서 갈 자신이 있다. 얘기를 했더니 두 분 다 표정 아니. 이러면서 약간 알겠어요 이러는데 그런 적은 없어요. 나만 빼놓고 둘이서 뭐 계속 하면서 TRPG 모임 관련 데를 가는 거야. 아니 뭐 그래서 쪼렙은 빠져라. 다른 거 없는데. 약간 이런 느낌을 받아서 상처받을 뻔했다. 그렇진 않고 그것도 이제 딱 일회성이었고요. 네네네. 뭐 그냥 어쨌든 저는 그냥 이제 뭔가 이런 기회를 주신 게 네네네. 뭐 저도 처음이고 하니까 기쁜 마음으로 뭐 이렇게 제가 이제 뭐 시나리오 같은 거 창작 한번 해보기도 하고 네. 해서 이제 가지고 갔고 뭐 그래서 이제 그거를 기록으로 남겨주셔가지고 정리해서 실어주신 거죠. 네, TRPG 저희가 같이 했던 기록을. 되게 뜻깊은 그런 일이었었던 것 네, 뭐 저는 사실은 뭐 TRPG로 따지면은 저보다 훨씬 전문가이신 분들을 주변에 많이 보고 알고 있거든요. 진짜로 마스터링 엄청 잘하시는 분들도 알고. 그래서 원래는 이제 당연히 그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그 편집자 분들도 뭐 이거 막 그렇게까지 너무 전문적인 이런 거를 바라시진 않고 재미나게 그냥 한번 즐길 수 있는. 재미난 어떤 시간을 갖는 게 목적이셨기 때문에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재미난 시간을 갖고 그걸 옮겨주셨고 제가 이제 그거를 기록해 주신 거를 저도 이제 받아서 읽어보고 했는데 제가 그때 마스터링 하면서 엄청 즐겁기도 했는데 글로 옮겨진 것만 봐도 솔직히 너무 재밌거든요. 3자가 봐도 솔직히 재밌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게 어떤 건지 궁금하셔도 한번 봐보셔도 괜찮다. 되게 재밌습니다. 그 요새 TRPG 쪽으로 계속 관심이 많으신지 무슨 행사나 이런 데도 찾아다니시고. 네. 지금 뭐 저도 시작한 지 한 1년 남짓이긴 한데 어느새 뭐 망클에서도 제일 행복하실 때네요. TRPG 전파자가 돼 있고 어느새 민음사까지 가 있고 이렇게 이게 운명인가 라는 생각은 좀 들고 있습니다. 다음에 녹음할 때는 좀 더 관련돼서 뭔가 또 다른 정보가
들고 오실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죠. 왜냐면은 저희 이 망가다 녹음을 이렇게 좀 텀을 갖고 하잖아요. 그럼 좀 약간 그 사이에 뭔가 일들이 좀 모여서 전달해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은 되는 것 같아요. 아마 2달 후에도 또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다음엔 나도 껴줘. 뭐 행사 한번 또 해요. 저 안 껴줘. 저 표정. 아니 내가 저 그런 거 권한이 없다니까요. 예? 저도 되게 많이 당했거든요. 주변에 TRPG 하는 친구들 많은데 너가 왜? 약간 이런 느낌? 네네 제가 나도 관심 있으면 약간 뭐 밥 한 번 먹자 느낌으로 그냥 맞아. 왜? 또 나중에 보면 본인들끼리 가 있고 일단 그래서- 기본을 떼고 네. 와야 배워줄 것 같은 네. 느낌. 그 작가님도 같이 한번 해서 다음에 또 게임 한번 그러니까 오늘 게임 한번 하자는데 오늘 바쁘셔가지고 작가님이. 저 진짜 오늘 하고 싶은데 시간을 너무- 내야죠. 시간을 저희의 네. 그 모임에 한번 또 TRPG 모임에 그리고 우리 TRPG 모임의 연령대를 좀 확 낮추기 위해서 엄청나게 낮춰주죠. 그럴 수 있죠. 젊은 친구들이 한번 와줄 필요가 있고. 그리고 얘기 나온 김에 진현 작가님은 이제 2달 만인데 네. 망가다로는 이제 2번째 시간이에요. 네. 어떻게 지내셨는지와 뭐 주변에 좀 들어봤대요? 제가 주변에 부끄러워서 얘기를 안 했었거든요. 이제 마이크 놓고 나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끄러워요? 아니 제가 부끄러워서. 근데 저는 되게 댓글도 여러 번 네. 받고 네. 썸네일 이쁘다고 해주신 분들이 맞아요. 많더라고요. 자랑거리인데. 그래서 그런 거 되게 엄청 길게 정성스럽게 써주신 분들이 많아서 되게 감사하게 읽었고 녹음된 것도 처음 들을 땐 좀 힘들었는데 이제 그 다음번 거는 좀 그냥 듣게 되더라고요. 네. 점점 익숙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댓글들이 좀 많이 달렸더라고요. 다비님 하나만 좀 소개시켜 주시죠. 네, 하나 우주티끌님이 네. 진현 작가님 성문회라니 재밌게 들었습니다. 저도 최강 2등 상원님처럼 하만전 후토크 녹음 후에 보내셨던 러브 스파이시 페퍼 엄청 잘 봤는데요. 표지 디자인 너무 예뻐요. 앞으로 망가다 만클 등 어디에서든 자주 뵐 수 있길 바라며 그나저나 사이드비 복지 리디북스 아이디 공유 너무 부럽고요. 최고잖아. 진현 작가님이 소개하고 싶었던 책들도 언젠간 들을 수 있길 바란다고 달아주셨습니다. 최근 2달 동안 복지가 끊기고 있어요. 빨리 충전해주세요. 고난의 행군을 닫고 있어서 그랬었구나. 그 다음 댓글도 하나 진원 작가님 읽어주시죠. 최강 2등 상원님이. 인덱스 작가님과는 또 다른 매력으로 그려진 동물 썸네일을 클릭하니 진현 작가님 목소리를 오랜만에 듣게 되네요. 하만전 후토크 끝내고 보내주신 러브 스파이시 페퍼도 재밌게 봤어요. 왕자 드레스메이커 얘기를 들으니 인스타그램에 올려주시는 그림이 떠오르면서 끄덕하게 되네요. 독특한 감성의 만화가 어떻게 만들어졌을지 추측할 수 있게 해줄 작가님의 감상이 궁금합니다. 네 분이서 해주실 치아야후루 얘기도 너무 기대됩니다. 50건이어도 페이지가 술술술 넘어가죠. 가로치고 물론 중간중간 너무 벅차서 쉬어주긴 해야 하지만요. 가로 닫고 드라마화 소식이 뜬 날에 망가다가 올라와서 더욱 뜻깊네요. 다빈 PD님이 타이밍을 신경 쓰며 업로드하신 것 같습니다. 점점점. 최강 2등 상원님은 댓글을 최강이에요. 매화 달고 계시고 네, 최강 상어예요. 그리고 서로가 서로의 존재를 알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분이 정말 만화에 애정이 많으신 분이라서 진짜요. 네.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만화 대부분 다 봤고 다 아시고 알아. 다 되게 재밌게 듣고 있었고 지난번에 치아야후루 편 관련해서 이제 우리 댓글이 좀 많이 달렸는데 뭐 썸네일 칭찬 진짜 많았고 네. 썸네일 깜짝 놀랐다. 맞아요. 썸네일 그렇죠. 뭐 있었다. 그리고 주변에서도 이제 매번 이제 제가 꼴라주 하듯이 갖다 붙여서 하던 썸네일이었는데 그거 말고 새로 그려서 되게 좋았다. 그것도 좋았어요. 그것도 좋았는데 네. 고마워요. 네. 아니 억지로 한 거 아니란 말이에요. 전우님이 하면 다 억지 같은. 기껏 진심으로 칭찬을 해줘도 네, 진짜로 한 건데. 전우님도 댓글 하나 읽어주시죠. 지난번에 나왔던 3편 올라간 것 중에서. 저는 그 맷돌님이 남겨주셨던 거 잘 들었습니다. 계속 언급되는 슬램덩크 때문에라도 궁금해서 찍먹이라도 해봐야겠어요. 50권 시작도 전에 기가 눌리지만 충분히 영업이 되는 방송이네요. 망가다 짱. 그리고 브라질 다빈. 맷돌 이분도 아는 분이세요. 아 그러세요? 누군지는 이제 네. 방송 끝나고 말씀드릴게요. 네네. 어쨌든 다들 네. 듣고 계셔서 되게 재미있었고 그리고 이제 점점 유튜브에도 댓글도 많이 달리고 유튜브 네. 조회수도 점점 많이 나오고 있어서 그러니까 유튜브는 조회수가 까져 있잖아요. 네, 얼마인지. 네. 근데 그 팟빵 때만큼은 지금은 아닌데 그래도 조금씩 오르고 있어서 네. 되게 재밌었는데 근데 주변에 아무한테도 안 알린 거예요? 네. 진짜? 네.
친구가 없어요? 아니 있는데 네. 있는데 굳이 좀 민망해가지고 뭐 처음엔 다 그럴 그럴 수 수도 있죠. 있죠. 네. 본인은 이해합니다. 근데 들어보시니까 어땠어요? 본인은? 약간 음. 이렇게 전문적으로 음. 작품 하나를 놓고 다른 분들이랑 얘기한 게 처음이어서 음. 그리고 그걸 녹음한다는 게 흔한 기회는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약간 이런 자리에 있는 게 좀 어색하기도 하고 앞으로는 익숙해지셔야 네. 처음엔 다 그렇죠. 조만간 이제 얼굴도 나오신다고. 저희는 뭐 끝도 없거든요. 계속. 네. 어쨌든 네. 네. 그렇게 들어보시니까는 뭐 처음엔 다 그렇습니다. 처음에 다 자기 네. 목소리 들으면 아, 이상하고 맞죠. 그런 게 처음에는 있는데 그랬죠. 앞으로 뭐 근황으로 뭐 전하실 거 있나요? 최근에 뭐 하신거나 이런 것들? 그냥 올해 하만전에 출품할 만화 아직 네. 받아줄지 안 줄지도 모르는데. 네. 일단은 그리고 있습니다. 아, 이 대단한데. 다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네. 이런 느낌이야. 그러니까 은근슬쩍 나를 받아는 줄 거지 이런 당연히, 느낌으로 네. 은근슬쩍 작품을 만들고 있는데 하만전에 약간 이런 느낌으로 나한테 은근슬쩍 얘기를 하는데 택도 없습니다. 공정한 심사를 통해 저희는 칼같이 이거는 지키기 때문에 네. 어쨌든 뭐 해봐요. 네. 네. 노력을 계속 하는 걸로. 그럼 이제 그래서 어쨌든 단편 만화 계속 하시려고 네. 준비를 하고 있고. 일단 다비님은 뭐 근황 있으신가요? 요새 허리가 고장났어요. 앉아 계시질 못하더라고요. 저 지금 서서 녹음 중이고요. 오늘도. 네. 그래서 이제 진지하게 네. 이 허리를 뜯어 고치고자 주에 한 번씩 병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이제 어떡해. 타지마할 찾아가는 건가요? 이제 네네. 이제 보살님의 닥터 스트레인지처럼 이제 새로운 것을 배우려고 허리. 네. 근데 병원도 좀 가보시고 물리치료 이런 것도 있는데 아까 전우님이 네. 그렇게 요가를 강조하시면서 맞아요. 요가입니다. 요가를 하라고. 제가 이제 요가를 디스크력이 있으시더라고요. 네. 들어보니까. 하게 된 이유 자체가 결국에는 허리 통증이 계속 저도 이제 30대 이후로는 달고 살았기 때문에 병원도 다니고 뭐 물리치료, 도수치료 다 받고 또 수영도 해보고 다 해봤지만은 어쨌든 가장 직접적으로 좀 도움이 됐던 거는 요가였어가지고 그래서 다른 운동도 있을 요가를 거예요. 살짝 지금 해볼까 말까 하고 어. 있는 상태가 되었다. 네. 그 정도입니다. 제가 계속 후회하는 게 요가는 정말 딱 그거거든요. 조금이라도 일찍 시작할 거. 아, 진짜로 젊을 때 그 할수록 생각이에요. 좋다. 라고 생각할 때 할 걸. 약간 네. 이렇게 되시는 거. 네. 지금도 그리고 계속 하고 있고. 네, 그럼 저도 너무 늦지 않게 요가의 세계에 입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허리는 아직 나간 적은 없어가지고 다행입니다. 근데 목 쪽은 조금 이제 약간 이렇게 막 뛸 때가 있고 막 그런 건 있는데 병원 가보고 있는 거예요. 이제 스트레칭 하고 그렇게 하고 있죠. 근데 저도 요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래서 댓글이랑 근황 토크 가볍게 좀 해봤고요. 네네. 안녕하세요, 만화클래식 애청자 여러분, 진행자 성인수입니다. 이번에 저희 사이드비가 매번 만화클래식의 녹음 공간을 후원해주고 있는 SWA 서울 웹툰 아카데미와 함께 페이지 만화 교육을 위한 교육 사업을 만들었습니다. 바로 창의인재 동반 사업 만화 크로스 플랫폼인데요. 이번 만화 크로스 플랫폼은 6개월 동안 페이지 만화 작가를 희망하는 24명의 멘티를 선발해 작가, 프로듀서, 평론가, 기획자 등 다양한 멘토들과 매칭 후 멘토링을 거쳐 최소 32페이지 이상의 단편 만화를 창작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멘토링이 진행되는 6개월 동안 매달 참여 멘티에게 150만 원의 창작 지원금을 드리고 있고, 다 만들어진 페이지 만화는 2025 하고 싶은 만화전에 출품되어 직접 작품을 판매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 멘토로 참여하는 분들 중에서 저희 만화클래식과 웹툰이스타의 패널들도 많이 참여를 하는데요. 우선 저도 참여를 하고요. 그리고 최재훈 작가도 참여를 하고 이재민 평론가도 멘토로 참여를 하십니다. 또 선정되신 분들은 월간 특강을 통해서 박이나 만화평론가님의 특강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국내에 몇 없는 페이지 만화 교육 프로그램이니까요. 이번 기회에 꼭 참여하셔서 여러분의 작가 활동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신청 기간은 4월 21일 월요일부터 5월 7일 화요일 오후 2시까지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다룰 작품이 한 작품인데 네. 이거를 전우님께서 강력하게 하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이제 갓 들어온 진원 작가님이 계신데 네. 강력한 작품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오늘 소개할 작품은 어떤 작품입니까, 전우님?
오늘 저희가 이제 다루려고 하는 거는 이제 주인법 마계전생이라는 네. 작품인데 네. 뭐 작가는 세과 마사키라는 분이 이제 작화를 담당했고 원작은 야마다 후타로라는 네, 소설이 있더라고요. 네, 소설가가 그린 그 이야기 쓴 이제 원작 소설 가지고 만화한 그런 작품입니다. 스토리는 간단하게 요약이 됩니다. 에도 시대에 어떤 괴 노승이 있는데 모리소겐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상한 비수를 익혔어. 그래서 얘가 뭘 할 수 있냐면 대검객들을 마인으로 부활시킬 수 있어요. 전생시키는 거죠. 네, 전생시킬 수 있고 그래서 그 마인드를 데리고 시대 전복을 꿈꾸고 있는데 네. 그게 한 축이 있고 그런 시대 전복을 막으려는 사람들이 이제 서로 벌이는 이색 판타지 사무라이 무협 활극 약간 요 정도로 정리를 하면은 네. 간단하게 13회 끝납니다. 이야기가 네.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스토리면은 이렇게 되는데 근데 왜요? 네. 이것보다 그러면 이제 다른 분들 먼저 한번 물어보죠. 다비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일단 제일 먼저 든 감상이라기보다 웃겼던 게 이거를 리디북스 홈페이지 그 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면은 리뷰가 나오잖아요. 네. 미리 이거 보기. 리뷰 최상단 댓글이 전우님으로 추정되는 아이디가 달려 있어요. 맞아요. 이제 듣고 계신 분들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만화는 네, 되게 기억이 안 나. 되게 좋게 써주셨어요. 아, 그래서 네네. 저도 되게 기대를 많이 하면서 봤고, 근데 네. 처음에 들어가기 시작할 때 되게 등장인물이 많이 나오는데 그 등장인물들을 하나하나씩 일단 보여주면서 들어간단 말이죠. 근데 그때까지는 이 만화가 뭘 하려는지 몰라서 네. 뭐지 하면서 별로 맞아요. 재미없는데 어. 하고 있었는데 3권까지 보니까 이게 페이트인 거예요. 네. 페이트가 사실은 꽤나 연관성이 있죠. 네. 페이트가 뭔지 설명. 아, 그렇죠. 설명도 그 좀 해야죠. 페이트 시리즈라고 네. 이제 일본에서 되게 유명한 게임이자 소설이자 어떤 애니메이션으로도 나온 미디어 되게 믹스의- 유명한 시리즈예요. 페이트 네. 시리즈라고 통칭을 하는데 네. 거기서 이제 성배 전쟁이라는 거를 해서 거기도 여기서랑 비슷하게 되게 옛날에 있었던 어떤 영웅들을 영웅들. 한 명씩 불러서 네. 내가 마스터고 이 영웅을 부려서 내가 성배 전쟁에 우승을 하는 그런 시스템인 거예요. 그래서 되게 이거랑 연관이 많이 있는 그럼 이런 걸 페이트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페이트 물이라고 할 순 없지만 그런 거 페이트와 비슷한 구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구나. 이 장르 안에서 되게 유명한 그게 페이트니까 이제 연관이 되게 깊다고 하는 거고 그래서 그 뒤로는 되게 이런 느낌 페이트 같은 느낌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구나 싶어가지고 되게 쑥쑥쑥 엄청 빨리 봤어요. 맞아요. 최근에 본 만화 중에서 제일 빨리 보게 된 것 같은. 되게 이게 전개가 빠르고 중간에 이제 어느 정도 설정이나 배경들 그리고 이제 뭐 관계들을 조금 이해하고 나면은 그 뒤로의 전개는 사실 정말 막 이렇게 열차가 콱콱콱 이렇게 가는 것처럼 막 이렇게 가거든요. 맞아요. 결론을 향해서. 네. 그리고 싸움에 이렇게 주된 어떤 이런 이야기인데 배틀의 이야기가 있는데 배틀이 길지가 않죠. 원샷 원킬이죠. 그래서 네. 그 얘기도 조금 이따 해볼 건데 네, 저는 되게 장점이 많은. 저는 어떻게 봤냐면 근데 이거는 좀 공통 분모인 것 같아요. 네. 2권까지는 뭐 하려는 거지? 초반에 약간 진입장벽이라는 게 네. 조금 있을 수 있다. 아니 근데 처음 딱 시작하는데 시작부터 미야모토 무사시 뭐 이름 나오잖아요. 네. 제가 베가분들 때문에 미야모토 무사시 그렇죠. 네. 좋아한단 미야모토 말이에요. 무사시는 가장 유명한 사무라이니까. 네, 그래서 그럼 무사시 가지고 뭘 하려나 보다 이러는데 갑자기 무사시가 악당으로. 그러니까 착한 애가 아닌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착하다기보다는 뭔가 빌런인 것 같은 거야. 네. 그래서 그럼 무사시가 빌런이고 그쵸, 그럴 수도 있죠. 근데 무사시가 다 늙었어. 죽기 일보 직전이야. 그래서 이게 뭐 하려는 거지 그죠. 하는데 근데 그 마인을 부활시키는 그 전생시키는 과정이 저는 그렇게 썩 좋아하는 아무리 작품 속이라도 그런 방식은 아니라서 좀 비릿하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일단 이게 성인물이라는 게 확실하게 네. 성인물이라는 근데 게. 이제 타겟층은 명확한 것 같아요. 네. 그 네. 타겟층한테 명확히 맞는 건데 그래서 그 부분에서 좀 왜 이러지 하고 상검 정도 보다가 쉬었어. 2권 말인가까지만 네. 보고 그리고 다비님한테 물어봤지 어땠냐고. 전 그때 재밌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다 봤어요. 재밌다는 네. 거여서 네. 이게 재밌다고. 네. 그래서 아니 저는 처음에 예상으로는 끝까지 재미없다고 하시는 입장이실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딱 그 이제 아까 이제 3권 그 고비 넘어가니까는 네. 이제 구도가 명확해지고 그리고 이제 얘가 착한 놈이구나. 네. 내가 얘한테 감정이입하면 그쵸. 되는구나라는 게 딱 느껴지는 순간부터는 쾌속열차로 쫙 맞아요. 되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뭐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이게 일본식으로 뭔가 무협 느낌을 꼬은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전투
검객들의 전투 방식도 네. 굉장히 다르고 나는 네, 달라요. 이거를 마인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13권 안에 어떻게 끝내려고 하는 맞아요, 맞아요. 처음에는 이게 이야기가 이렇게 느린 속도로는 얘네들 한 명 한 명 다 어떻게 다룰 거야라는 걱정을 맞아요. 하게 되는데 맞아요. 아니 1대1 맞다이로 원포 아니, 반전이 있죠. 쪼개는 걸로 해도 이거는 야 한 30권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그 부분에서 굉장히 쾌속 네. 되게 그게 마음에 들었고 네. 그래서 내용도 되게 재밌었고 뒤로 가면은 여성 캐릭터들이 또 다른 의도로 등장을 하지만 처음 네. 나오는 것처럼 잔혹하진 않으니까 그냥 그런 지점에서 즐기면서 봤는데 네. 진현 작가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제가 남존 여비스러운 네. 작품을 좀 잘 보는 줄 알았어요. 그 시대의 이런 작품들. 네, 왜냐면 김성모 작가님 대털도 네, 되게 네. 재밌게 봤었고 네. 그래서 난 좀 그래도 그 시대를 감안하면서 보는 편인가 보다 했는데 이거를 네. 본 순간 네. 아니었구나. 네, 난 아직 멀었구나. 되게 큰 그럴 수 벽을 있죠. 좀 마주했죠. 젊은 하나의 네. 싹을 짓밟은 느낌. 네. 그렇군요. 그래서 이권까지 네. 진짜 긴 텀을 두고 봤어요. 아, 네. 네. 거의 한 달 동안 2권을 본 것 같아요. 힘들 수 있어. 그럴 수 있어요. 네, 네. 왜냐면 그것도 그건데 제가 일본 그런 에도 시대에 무지하다 보니까 아, 네. 막 무슨 문해놀이 뭐 음. 야규 노윤설 막 이런데 진짜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고 그쵸. 진현 네. 작가는 약간 아메리칸 스타일이거든요. 미국은 오히려 더 잘 알아들으시는. 네네. 치아야후르도 조금 힘들었거든요. 처음에. 네. 그것도 되게 전통적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거보다 훨씬 더 심하죠. 생각해보니까 더하니까. 양쪽 다 그렇게 후두려 맞았네. 그래서 이권까지 정말 좀 힘들게 봤었는데 네네. 이제 네네. 3권에 딱 주베가 등장하면서 아까 다비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페이트 식으로 돼서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진우 작가님도 페이트는 좀 안 보긴 했는데 네. 무슨 구조인지 아, 그래도 아시고. 알고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조금 3권부터 좀 재밌게 보기 시작했고 네. 그 중반쯤에 음. 오시나인가? 네. 여자 오시나가- 캐릭터. 네. 여자가 네. 다 옷이라서. 네. 오시죠. 제일 비중 큰 네, 네, 네. 네. 그 스파이 친구가 같은? 네. 막 끈을 혀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네. 매듭을 짓는 장면이 있는데 거기서부터 이거는 이런 작품이구나 하면서 약간 뇌를 빼고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부터 진짜 빠르게 봤어요. 아, 맞아. 네. 근데 이거 그 전우님은 네. 일단 본인이 어떻게 보셨길래 네. 이 작품을 망가다에서 하자고 했는지 물론 우리가 이제 재밌지만 안 유명한 작품들 네. 얘기를 한데서 적절한 것 같긴 한데 네. 근데 왜 하자고 했는지 좀 궁금해요. 일단은 저는 이 만화 자체를 네. 좋아하는 만화 중에 하나로 생각은 하고 있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망가다 그 후보작들 중에 네. 포함을 시켜놨던 작품이에요. 음. 이 작가가 이제 그 야마다 후타로라는 원작가에게 정말 찰싹 달라붙어 있을 정도로 너무 잘 표현하는 그런 그 작가? 네, 작가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음. 근데 이 작가가 뭐 말씀을 이미 하셨지만은 사실은 그 작가의 특성이 좀 약간 어떻게 보면은 좀 너무 에로틱하거나 좀 과하거나 또는 약간 선정적이거나 또는 조금 좀 불쾌감을 줄 수 있는 그런 묘사들을 하고 있는데 근데 그거를 그냥 우리가 한다라는 수준이 아니라 정말 잘해서 너무 잘해가지고 그 사람이 이런 거를 표현하는 이런 게 아까 이야기하신 독자들로서는 어떻게 보면 그 표현 수준을 확 정말 전달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건 훌륭했던 것 같아요. 야마다 후타로가 가지고 있는 그 세계관을 정말 너무 잘 표현하는 작가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원작도 사실은 그게 맞거든요. 사실 더 심하기도 하거든요. 원작들은. 원작 소설들도 우리나라에 좀 번역돼 있는 게 있는데 네. 네. 몇 건 저도 봤는데 좀 더 심한 것도 있어요. 지금 이 만화에서 표현된 수준보다도. 특히 이제 그 쿠노이치 임법첩이라고 여자 닌자 주인공으로 한 거는 여자 닌자들이 이제 되게 많이 나오고 주인공으로 나오고 하는데 사실 더 심해요. 단어와 동사들이 막 난무하는군요. 좀 더 약간 어떻게 보면은 정말 대상화돼 있는 어떤 이런 표현들로 사실은 거의 이제 그 이야기들이 준비가 돼 있죠. 그리고 이제 그거를 표현할 수 있는 걸로 한다면은 사실은 이 세가 마사키가 결국엔 표현할 수밖에 없을. 왜냐면 이 사람의 작화가 그냥 뭔가 막 성인용이랑 좀 달라요. 느낌이 정말 다르잖아요. 맞아요. 어떻게 보면 말로 제가 비유를 하자면 정말 뱀 같은 느낌의 만화 작화라고 그러면서도 생각하거든요. 박력이 있죠. 네. 근데 또
한편으로는 되게 남성적이거나 마초적인 네. 이런 부분까지도 표현을 너무 잘하고 그러니까 저희가 그 양가적인 측면들을 이 작품이 되게 잘 다룰 수 있는 이런 강점들을 가졌다고 생각해서 누군가에게는 되게 불쾌하기도 할 거고 누군가에겐 이거는 정말 아니야라고 싶을 수도 있는데 근데 이거를 전체적으로 묶어서 생각해 본다면은 그리고 이 야마다 후타로가 가진 어떤 원작들과 또 이제 이 작화가가 가진 이 어떤 그 상호작용의 시너지에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일어나나 그러니까 우리가 원작이 있는 그 작품들을 만화화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저는 가장 큰 시너지 중에 하나의 결과물이다라고 좀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도 추천을 하고 싶었고요. 근데 사실은 제가 어쨌든 이 만화를 고르게 된 건 되게 복잡한 이유가 있었어요. 뭔가요? 일단은 저는 의도 자체가 사실은 출발점이었거든요. 의도가 저는 무협무를 한번 다뤄보고 싶다라는 게 일단은 목표였고 그 목표는 3년째 노래를 부르고 계시죠. 아니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근데 왜냐면 저는 계속 이제 여러 장르의 만화를 네. 다뤄보고 싶다라는 거였고 뭐 무협도 이제 하나의 장르인 거고. 아, 그럼요. 근데 그 때가 왔던 거죠. 그게 언제냐? 그게 이제 12월 3일이었던 거고요. 1, 2, 때가 3. 왔다. 네. 저번에 제가 연초에 한번 이야기를 했어요. 치아요로 그때- 할 때. 네. 아니요, 치아요로 할 때가 그 아니라 완전 연초에 저희 패널 다 모여서 네. 그때 말씀하시는 아, 그랬었나? 거죠. 명절 추천 그 그 컨텐츠 할 때 활력전 추천하셨을 때 제가 무협 게임을 나 추천했었잖아요. 화력점 때문에 큰일 날 뻔했어. 왜요? 인생 망칠 뻔했어. 네. 나중에 끝나고 하시고요. 이따가 이야기해 주세요. 네. 근데 그때도 사실 이야기했던 거거든요. 이미 그러니까 저는 그때 이런 생각들이 좀 계속 생겼어요. 무협에 대한 어떤 관심이 원래부터 이제 저는 계속 즐기고 있으니까 가지고 있었는데 이거는 저는 그냥 컨텐츠 제가 그냥 좋아하는 컨텐츠로만 생각했던 건데 이게 너무 현실로 다가오기 시작한 거였거든요. 네. 그래서 무협을 좀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고 싶다. 좀 시간을 좀 이렇게 들여서 무협이 어떤 의미인지부터 해가지고 다뤄보고 싶어가지고 이거를 한번 해보자. 근데 이제 사실 무협을 다루고 싶은 거랑 이 만화를 결정하게 된 것까지도 좀 긴 과정이 있긴 한데 뭐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로 있어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얘기를 듣고 보니까는 아까 얘기했듯이 그 전우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어떤 사람들한테 이게 굉장히 불편할 수 있고 불쾌할 수 있는데 작가는 불쾌하라고 네. 그러니까 정확한 자기 시그널을 가지고 불쾌하라고 그건 불쾌한 느낌을 받으세요라고 그리는 거고 작품이 필요하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저도 이 작가가 굉장히 잘한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결국엔 칼싸움이잖아. 승부를 보는 거잖아. 근데 이런 류의 만화의 정확한 타겟층은 뭐니 해도 중고등학교 남성 독자죠. 그 남성 독자 아직 과도기에 있는 그 하나의 동물 같은 그런 친구들한테 굉장히 크게 어필이 될 만한 작품이고 그리고 이 만화는 무협이라는 측면에서도 하나 다룰 게 있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은 실존 인물들이 등장을 하는데 네. 거기에 등장하는 빌런이라고 할 수 있는 실존 인물들이 우리가 평소엔 다 조금은 멋있다라고 우상화되어 있던 그런 실제 대검객들을 빌런으로 만들어서 보여준다는 지점에서 리버스한 지점이 있는 거거든요. 요 얘기는 잠시 쉬고 와서 이제 네. 무협 얘기랑 함께 본격적으로 하나씩 들어가 보도록 벌써 쉬는 하겠습니다. 시간인가요? 네.